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분을 무줄도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분이 줄을 서면 줄이 없어져요. 2년 전부터 혼자 외롭게 계속 주장하던 게 있어요. 사실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최순실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외롭게 혼자 전락해 떠들었는데 지금이야 빛을 보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안행부 장관 나오십시오. 예. 지난해 4월 상주경찰서에서 승마협회 소속 심판들과 임원진을 2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조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당시 수사관들이 첩보에 의한 정보조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권력 실세로부터 도대체 누가 심판 배정을 한 것이냐, 왜 이 선수가 점수가 높고 저 선수는 낮으냐, 이런 것을 수사하라는 지시가 권력 실세로부터 내려와서 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권력 실세라는 분이 누군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지를 못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승마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경찰서가 아니라 승마협회나 대한체육회 제소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절차를 다 무시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판정에 대해서 심판들을 불러서 경찰에서 수사를 2차례나 한 거 이례적이고 해방 이후 처음 아닙니까? 이모 씨가 권력의 압력에 못 이겨서 심판위원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 지난해 12월 19일 대한승마협회는 12명의 국가대표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아무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선수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정아무개 선수가 누군지 차관님은 알고 계시죠? 글쎄, 뭐, 이 성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기 차관님 어렵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는 정아무개라는 선수가 누군지 짐작하시죠? 제가 여기서 짐작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정아무개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윤회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5째 딸 최순실 씨입니다. 지난 1년간 승마협회 쑥대밭이 한 선수를 위한 한 선수의 부모에 의한, 그래서 승마협회가 쑥대밭이 됐다는 것이 승마인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정윤회 씨 딸이 국가대표가 되는 과정, 협회장 사퇴 압력 배경과 실체, 마사의 마방, 공주승마 특혜 배경과 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순 의혹직에 불과하고 본인들이 극구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요청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우선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조사하고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범죄의 의미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거는 본 의원의 자료, 녹취, 사진, 그런 것들을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수사기관에 지시할 범죄가 아니라 이것은 네. 사적 채널에 의해서 국정 통치가 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저는 그건 근거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민석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같이 취재하고 있는 조진우 기자. 그때부터 했어요, 그때부터. 주 기자하고 이제 14년부터 이 일을 쭉 우리가 하면서 최순실 따라잡기. 그럼요. 예, 최순실을 이제 추적을 쭉 하면서 우리들이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수십 명 되는데요. 그 중에서 좀 키맨들 기억해야 할 10인. 예, 이게 지금 BBK보다 더 복잡하잖아요. 근데 요 10사람을 이해를 하면은 이 상황 전체 판을 이해하는데 오케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박원오 씨, 승마협회 전 전무, 최순실의 승마계 대리인. 이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다 했죠, 이분이. 비리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와서 승마협회 임원을 못하는 분이세요. 근데, 정유라의 국가대표 만들기, 그 다음에 학교 집어넣기, 그 다음에 독일의 승마단 꾸려주기, 거기까지 책임졌던 핵심 인물입니다. 그 시옷이 있잖아요. 시옷이도 98학번인데 그 연대 승마 특기로 가거든요. 그때도
없던 승마가 만들어져서 최순실 씨의 언니의 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원호 이제 그쪽 밑에 있는 서정균이가 유라하고 시호하고 승마 선생이거든요. 2번이 말을 가르친 다음에 1번이 대학을 들어가게 해주는. 그렇죠. 근데 그 대학을 보내는 게 시호나 유라나 없는 규정을, 입시 규정을 만들어서 두 번 다. 네. 네. 그런 대학 보내는 아주 전문 기술자예요. 3번은 소승호 씨는요? 이름은 가명인데 네. 저분이 이제 정윤회한테 2013년 가을에 너 똑바로 살아. 이분으로 인해서 이 구조 일부가 드러나게 되는 제보자. 정윤회한테 너 네. 세상 똑바로 살아. 너 정권 바뀌면은 내가 영치금 5만 원 들고 갈 테니까 네. 그때까지 살고 있어. 그 얘기 한마디 해가지고 집안이 탈탈 틀리는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3번은 건너뛰시고요. 네, 건너뛰어야 돼요. 자. 네, 건너뛰죠. 그 3번 여기 들어가면 안 되네요. 지금 드러나면 안 돼. 2번, 네. 3번은 2번, 3번 모자이크. 3번은 모자이크 해주세요. 2번, 3번 모자이크. 자, 4번. 4번은 저 사람들은 이제 실명인데요. 예, 이분 중요합니다. 9월 20일 날 한겨레 신문에서 K스포츠 재단 이사장 정동춘을 최순실에게 자기가 소개를 해줬다는 사람이 이경아입니다. 오케이. 이경아 양재하는 압구정에서 유아체육학원을 하면서 2005년에 최순실의 딸 유라를 그 학원에서 가리키고 그 인연으로 최순실 씨하고 인연을 맺게 됩니다. 8살, 9살 때부터 그러니까 유라를 가르친 선생님입니다. 오케이. 과외 선생님들. 이 사고를 이제 이경아가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20일 한겨레 신문에 자기가 최순실한테 연결시켜줬다 하면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과 관련이 있는 거라는 것이 9월 20일 날 한겨레 신문에서 터지면서 이게 이제 본격화. 그럼 이분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분 아니에요? 이경아 씨는 더 K 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을 제안받았다고, 그렇죠? 제안받았다고 말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순실 씨하고 이 모종의 작업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버림을 받았죠. 이경아, 양재하, 이 두 분이 지그재그 스포츠라고 애들, 유아, 그러니까 압구정동 청담동에서는 미취학 아동부터 그 취학 아동까지 아동들의 스포츠 그냥 뭐 기초 체력을 증진하는 그런 과외를 해요. 그런 과외를 하는데 이게 잘 되니까 최순실 씨가 내가 저런 사업을 해봐야지 그러면서 자기 건물로 끌어들입니다. 이 둘을. 11년에.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려다가 야 우리 프랜차이즈로 이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싫어요. 우리끼리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얘네들이 양재하만. 양재하를 그래서 팽시키죠. 팽시키는데 그때 알고 지낸 이경화와 함께 K스포츠 재단의 로드맵을 같이 그립니다. 그때 그림을 그렸던 게 양재하입니다. 그 양재하가 최순실 그 건물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쫓겨나면서 양재하 하는 말 살다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왜요? 아니 멀쩡하게 지그재그 스포츠를 강남이 잘하고 있는데 최순실이가 네. 뺏었다? 아니 내 건물 와서 비어 있으니까 네. 내 건물 쓰라 그래 놓고서 6개월 만에 쫓아내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황당했을 것 같은데 의원님이 얘기하니까 안 황당하게 느껴져요. 주 기자가 이야기해. 그래서 같이 지내던 사람들인데 더 K 스포츠 재단의 그 처음에 골격을 잡을 때 이분들이 서울대를 나오신 분들이에요. 체육 관련된 과를. 그래서 이분들의 머리로 몇 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순실과 같이 더 K 스포츠 재단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중요합니다. 그 나쁜 인물들이 아니라. 그렇죠. 이 사건을 이해하자면 키가 되는 인물들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군과 악은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라라. 그래서 잘림 물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성마협회 감사를 했는데 네. 대통령 의중을 못 차리고서 박원호가 살생부를 줬어요. 청와대에. 아하. 그래서 그 살생부에 있는 사람을 자를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감사를 시켰는데 그 감사 결과가 보니까
박원호 살생부에 나타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박원호도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없는 감사 보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하면서 유진용 장관에게 오케이.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인데. 그리고 최근에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사람이에요. 다음 분이고 이기혁 씨가 최근에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예. 장시호 씨가 영재 스포츠 재단을 그 교두보로 동계올림픽 관련된 사업에 이렇게 마술을 뻗치려고 했을 때, 영재 스포츠, 동계 스포츠, 올림픽도 있고 활성화, 이거 좋은 취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기혁 씨가 그 앞장서서 손을 잡고 다니면서 같이 했죠. 사실은 이기혁 씨가 주인공이 아니었고, 장시호 씨는 이기혁 씨의 후배하고 굉장히 깊은 사이였습니다. 깊은 사이라는 게 그게 무슨 뭐 결혼을 하려고 한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같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요. 다 아시는 분입니다. 김아무개 씨. 그분하고 같이 영재 스포츠 재단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틀어졌어요. 그러자 장시호가 이기혁을 불러서 그 사업을 같이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기혁한테 여러 가지 그 자리와 이권을 줍니다. 그러면서 같이 사업을 시작했죠. 징검다리 역할을 한 징검다리. 동계올림픽. 사실은 김아무개 씨를 데리고 쓰려고 했었는데 거의 짜놓은 판이었다고 이기혁 씨가 말을 해요. 시호가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를 만들잖아요. 얼굴마다 필요한데 기혁이를 내세워서 기혁이가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스키 유명 선수들 다 기혁이가 다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서 이게 굉장히 대단한 판이구나 하면서 다 몰려들게 되는 거죠. 무당삼 뭐야 무당삼. 무당이 가장 저기서 중요한 길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에요. 최순실 씨가 무당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무당일지 아닐지 저희들도 오락가락 하다가 딱 그 생각이 저희들이 들었어요. 무당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당을 3명을 따로 만나요. 3명 모두 무당들 이야기가 무당이 아니다. 저기 무당 3은 특정인이 아니라 세 무당 명에 3명인 거예요? 따로. 도표를 이겼어 이거 누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다 섞어놔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윤회가 무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윤회가 무당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예요? 아니 근거는 없죠. 의원님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종의 메타포인 거예요? 아니 우리는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당들한테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고 그래요. 아니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거가. 무당이라고 그러면 무당인 거지. 아니 자기들이 보기에는 차라리 정윤회 씨가 그런 재능이 있다 이런 수준인 거 아니면 진짜 무당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우주에 혼이 담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워딩은 그랬다. 그럼 워딩은 최순실을 무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는 최순실은 사기꾼이다. 그렇게 보니까 퍼즐들이 쉽게 맞춰졌어요. 최순실 씨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교회 강당도 다시 지어지고 그 건물 외벽도 만들어지고 돈도 제일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바깥에서 밥을 먹이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결혼식도 교회에서 치르고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인데 중요할 때는 무당도 찾고 굿도 찾고 다 계속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찾냐면 외국에 나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갔는데 사주를 보려고 또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사주를 보려고 화상 전화를 해요. 그리고 끊자마자 돈을 입금해주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로 점쟁이하고 바로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유라가 초등학교 때부터 점쟁이한테 보내서 점을 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점쟁이를 보고 다른 사람을 믿지? 최순실, 최순득은 그런 집안 사람들입니다. 김준모 씨. 세계일보에서 처음으로 보도했던 말로는 아니고 눈빛으로 레이저 싹 쏘면서 나가 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뇌절정 초기 증세까지 와요. 그래서 이러다가 죽겠다 해가지고 그냥 세계일보를 떠나요. 9번 이하대도 총장 아닙니까?
이분은 어떤 역할이죠? 오비락 전문가? 이어야 될 건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청와대 작품이에요? 제보가 며칠 전에 온 거에 의하면은, 네. 청와대 교무수석을 한테 최순실이가 우리 딸 이거 좀 해결해라. 그래서 교육문화수석이 누굽니까? 차은택 삼촌 당시에 네. 밑에 교육비서관 김아묵의 이제 교육부 관료 출신이에요. 그 파견 나가 있는 불러서 이거 해결해봐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서관이 총장을 만나서 학칙을 바꿔라.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게 그 제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청와대 교육수석이 직접 개입했다? 네. 제가 주진우 기자하고 최순실 딸이 학교를 다닐까 말까를 저희들이 쭉 추적을 했어요. 근데 OT 때부터 안 나왔어요. 근데 출석부에는 계속 정유라, 정유연, 유라가,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이름을 자꾸 바꿔가지고 추적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순간 정유연, 그 이름이 사라져요. 이렇게 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가 어디 있을까 계속 저희들이 궁금해하고 추적하고 독일에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까지 지난 여름까지 왔었는데 지난 여름 서울교대 후문 앞에 아이스크림 집이 하나 있어요. 시끄럽게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가 최순실이가 이대를 찾아가서 난리를 피웠대. 우연히 들은 거예요? 우연히. 제보가 아니고? 그래서 이 이대의 진실의 퍼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최순실을 연구하다 보니까 최순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증이 있어요. 막 성질 나면은 못 참아요. 그래서 뭔가 뒤틀려가지고 교수랑 붙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난 9월 초부터 이걸 막 캐기 시작을 했더니 이대 모 한 교수 방에 쳐들어가가지고 네가 교수야? 네 딴 게 무슨 교수야? 그런 난리를 피웠던 거예요. 그 교수도 아까 양자 이야기처럼 하는 말, 한모 교수가 하시는 말, 살다 이런 꼴 처음 당한다. 그렇게 해서 이대의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다가. 사실은 이대를 선택한 이유가 그 장시호는 연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이대를 갔는데 이대에는 체육 특기자가 없어요. 승마 특기자가 없는데 굳이 이대로 가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연대와 고대를 가려고 하면 그 캠퍼스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본교를 다니려면 소년제나 김연아급이 되지 않으면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로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대를 만드는데 그때 만드는데 뒤에서 움직입니다. 총장이 관여했으리라고 보는데 뒤에서 이렇게 했을 때 최순실 라인에 누가 이렇게 그쪽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지금 뒤에서는 우병우의 처가 그 팔선녀의 이름이 올라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병우의 처가 아니고 우병우의 장모가 이대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묶여 있고 이 총장과 그 주변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에서 학칙을 바꾸고 학칙 바꾼 거를 누가 그걸 찾아냈어요? 의원님이세요. 아이 바보 콤비 진짜. 자, 백허김은 뭡니까? 백허김. 우리나라 약탈문화재 외국에 15만 점이 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찾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전 세계에 저의 계보원들이 국내는 없는데 전 세계에 우리 이제 교포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정보와 추적을 백허김 우리 할머님이세요. 네. 이대 졸업해가지고 네. 젊은 시절 독일 가가지고 이제 교수하시고 지금 은퇴해 계시는데 저분이 약탈문화재 찾는 것보다 이건 지금 더 쉬워 하시면서 지금 쭉 추적을 지금 쭉 해오시면서 정보를 해주시고 오늘 저한테 정보를 주신 게 이분이 이제 관련 스크랩도 쭉 하고 계세요. 독일 검찰이 한국인 3명을 지금 조사를 시작을 했다. 그런데 한국 검찰에서 수사 요청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최순실 씨 하나가 아니라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예. 그래서 빨리 대한민국 검찰이 독일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해야지 속도가 붙는다. 아니 근데 오늘의 뉴스는 뭐죠? 그러니까 오늘 새로 나온 뉴스는 없어요? 예, 승마인들이 이제 14년도에 우리를 탄압하지 마라. 최순실이가 승마인들을 괴롭히고 최순실 때문에 승마기가 쑥대밭 됐다.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네. 기자회견 해가지고 지난 2년 동안에 그분들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났겠죠. 아, 그럼요. 네. 그분들이 모레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 모레. 기자회견의 제목이 박근혜는 승마인들에게 사과하라.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계에서 지금 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계스포츠재단 같은 경우는 영재스포츠재단 같은 경우는 6억 7천 6억 7억이에요. 이런 푼돈 때문에 왜 최순실이 이렇게 열을 내고 이렇게 움직였냐 얘기하시는데 문화체육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10% 정도, 20%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최순실의 10%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가 다른 데서 나옵니다. 재경부 예산 문제가 크게 나오고요. 가장 크게는 국방에서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언제 할 건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던져주고 가요. 살짝 이야기해줘. 불쌍하잖아, 김총수. 한겨레에서 최순실 씨가 11문이라고 했나요?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자고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고 나온다고는 하지 않았고 그 문으로 수시로 드나들었다. 아니, 자고 나온다는 보도 나왔어요. 자고 나온다는 건 또 다른 보도였고. 다른 보도가 있었죠. 정문으로 들어다니는 사람은 최순실 씨뿐만이 아니었고요. 정유라 씨도 그 문을 드나들었습니다. 자고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린다김은요? 린다김도 그 문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자고 나왔다고 린다김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이 최순실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바보들 가끔 부르기로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 지난해 12월 19일 대한승마협회는 12명의 국가대표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아무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선수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정아무개 선수가 누군지 차관님은 알고 계시죠? 글쎄, 이 성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기 차관님 어렵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는 정아무개라는 선수가 누군지 짐작하시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분을 무줄도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분이 줄을 서면 줄이 없어져요. 2년 전부터 혼자 외롭게 계속 주장하던 게 있어요. 사실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최순실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외롭게 혼자 전락해 떠들었는데 지금이야 빛을 보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안행부 장관 나오십시오. 예. 지난해 4월 상주경찰서에서 승마협회 소속 심판들과 임원진을 2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조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당시 수사관들이 첩보에 의한 정보조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권력 실세로부터 도대체 누가 심판 배정을 한 것이냐, 왜 이 선수가 점수가 높고 저 선수는 낮으냐, 이런 것을 수사하라는 지시가 권력 실세로부터 내려와서 수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권력 실세라는 분이 누군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제가 제가 여기서 짐작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정아무개 선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윤회 씨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최태민 목사의 5째 딸 최순실 씨입니다. 지난 1년간 승마협회 쑥대밭이 한 선수를 위한 한 선수의 부모에 의한, 그래서 승마협회가 쑥대밭이 됐다는 것이 승마인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정윤회 씨 딸이 국가대표가 되는 과정, 협회장 사퇴 압력 배경과 실체, 마사의 마방,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지를 못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승마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경찰서가 아니라 승마협회나 대한체육회 제소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절차를 다 무시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판정에 대해서 심판들을 불러서 경찰에서 수사를 2차례나 한 거 이례적이고 해방 이후 처음 아닙니까? 이 모 씨가 권력의 압력에 못 이겨서 심판위원